당뇨병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당뇨 집안이라 어쩔 수 없어 하시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뇨병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만 잘 유지하면 발병 확률을 무려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유전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도 사실 당뇨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 스타일이셨던 세종대왕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글을 읽고 쓰셨죠. 게다가 음식을 워낙 잘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좌식 생활에다 풍족한 식사,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에 무리가 왔던 겁니다. 우리 전통 한식 생각해보면 밥이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도 금방 에너지로 썼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이죠. 혈당이 오르면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지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작은 혈관들, 예를 들어 손끝이나 발끝 같은 말초혈관으로 피가 잘 돌지 못합니다.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썩거나 괴사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잘 안 도는 병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는 정신노동,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께는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근육입니다. 전체의 80%가 근육에서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 그 탄수화물이 남아서 전부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당으로 떠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소금 얘기해 볼까요? 흔히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짠 음식을 먹으면 밥도 더 먹고 국물도 더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탄수화물 과잉으로 이어지죠. 사실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수분을 이동시키는데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쯤, 양은 300에서 5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활발해져요.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여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침 식사요? 절대 거르지 마세요. 단, 뇌에 필요한 에너지는 주되 혈당은 급하게 올리지 않는 메뉴가 좋아요. 예를 들면 신선한 샐러드와 닭가슴살 같은 저탄수화물 식사입니다. 포만감도 좋고 두뇌도 깨어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론 새로운 식습관을 만드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오랜 시간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려면 초반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는 인내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아침 소금물 마시기만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도 삶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당뇨를 단순히 피해야 할 병으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에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되고 이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첫째, 아침엔 따뜻한 소금물로 몸을 깨우세요. 소금물이라니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보다 따뜻한 염분이 있는 물은 체내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위장도 자극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습니다. 기온이 낮은 날씨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염분은 지나치지 않게 아주 소량 손끝으로 집은 정도면 됩니다. 둘째, 아침 메뉴는 두뇌 에너지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하세요.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조금, 양상추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닭가슴살 약간. 이게 뭐 그리 배가 차겠냐고 하시겠지만 이런 식사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게다가 집중력도 높여주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끼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양만 움직이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 전에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가 집안일을 조금 하신 후 밥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드시면 그대로 혈당이 튀어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흰쌀밥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매일 단 15분만 걷더라도 식후에 걸으세요. 식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시면 혈당은 급등한 채로 몇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밥 드신 뒤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설거지, 빨래 개기, 베란다 정리 등도 좋은 활동입니다. 다섯째, 단 음식 대신 단백질 간식을 준비하세요. 입이 심심하고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게 과자나 빵, 초콜릿 같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피곤함을 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삶은 달걀, 치즈 조각, 견과류 조금 또는 두유 한 잔 같은 단백질 간식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밤에는 혈당을 수면에 맞춰 낮춰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혈당이 너무 높으면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시고 카페인은 삼가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짚고 다리만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숙면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쩌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밥 한 숟갈 덜고 채소를 조금 더 올리는 것,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보는 것,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몸은 참 놀랍습니다. 조금만 바꾸어줘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더 맑은 정신, 더 가벼운 몸, 더 활기찬 하루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서두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꾸준히,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빛날 수 있도록 이 작은 실천들이 큰 기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당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약보다 강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숨이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손끝이 찬 것 같은 날엔 몸이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알아듣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마시는 물 한 잔, 잠들기 전에 그 짧은 시간까지도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결국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며 많은 걸 이겨내 오셨듯이 건강도 습관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아끼시고 오늘도 잘 살아낸 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지혜선물에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그 안에서 나눌 건강과 평안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